이제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볼까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61%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뽑았습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8.6%로 나왔고 정당 지지층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자맹을 하고 별다른 공개 행보를 따로 하지 않고 있지만 여론조사의 지지도는 점점 민주당 대표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지층의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도 연일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변호사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 지금 뭐냐면 오히려 낙선한 사람들이 선발 투수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야기는 전혀 이런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돌아가는 당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다시 재집권해서 나갈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현재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죠. 목격담만 가지고도 뉴스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당선 가능성 지금 말이 많습니다. 내부에서도. 당선 가능성은 일단 높은 걸로 봐야 되나요? 당 룰이 일단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지금 현행 당규인 당원 100%로 하나, 여론조사 30에서 여론조사 50까지 반영하나. 저는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독주 체제를 막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한동훈 효과가 총선 이후에 식을 줄 알았는데 비록 목격담 정치를 하든 바이럴 정치를 하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식지 않은 거는 일정한 팬덤 형상도 있지만 아직 한동훈의 진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보수나 일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대중들이나 이런 지지층에게 굉장히 소구력이 있다는 것이 뭐로 입증되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어떤 동질성이 있을 때 굉장히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규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지 간에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당선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거에 진 건 당신 탓이오, 당신 탓이오 할 때 그냥 때리는 대로 계속 맞고 있을수록 대중들은 또는 지지자들은 이 측은지심과 맞는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도 충분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는 분석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은 아버지가 수백 명이지만 실패는 고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패배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너도 나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나마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내려간 사람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메아 쿨파,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패배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아이를 맡아서 길러서 키웠을 때 나중에 그 아이가 결국에는 효도를 할 것이다. 즉, 패배를 인정하고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들께는 더 신선하게 받아들여져서 그게 결국에는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총선에 대한 반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백서에 어떤 내용을 기입하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이 3040 세대 젊은 소장파 첫 목회가 밤샘 토론을 벌인 끝에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비춰진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로 비춰진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로 비춰진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비춰진 불통의 정치, 호주 대사 임명으로 비춰진 회피의 정치.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낙선자들은 대부분 이 첫 목회에서 총선 패배 요인을 꼼꼼하게 꼽으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번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당선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낙선자들은 남 탓만 하고 있고 당선자들은 주류 눈치만 보면서 조용히 있다.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쓰지만 좀 새겨 들어야 될 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누구에나 실패는 있을 수 있죠. 패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패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승리가 가능한데 낙선자들 저렇게 분석하는 거 좋습니다. 분석하는 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만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은 비전이나 희망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 없이 계속적인 어떤 이번 실패에 대한 책임들은 남의 탓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건강한 지적은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사실 그 당선자들이 저렇게 침묵하는 건 이번에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보셨던 우원식 의원의 당선은 민주당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입증하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초선들이 그런 결기와 이런 낙선자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어떤 패배 원인 이런 데 대한 동의 하나 없이 그저 그 자리 유지에만 보존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죠. 그래서 초선은 초선다운 역동성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천목해가는 분석도 좋지만 분석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와 어젠다로 이것이 치환될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백서 얘기도 했지만 자, 이런 의원들 또 낙선자 모임 또 초선 의원들 어떤 식으로 반성하는지 결과를 시청자들과 유권자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